네, 현재 시간 2025년 3월 15일이고요. 오후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막 3분 됐네요. 에피소드 157번째 시간이고요. 영화는 미키 세븐틴입니다. 미키 세븐틴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17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둘 다 상관없죠, 그죠? 영화관에서는 미키 17 주세요 하니까 주더라고. 그건 뭐 영화관에서 뭐 당연히 주죠. 뭐 그거 17. 그거 직접 사요? 매표소에서? 그럼 직접 안 삽니까? 저는 애플리케이션 나온 이후로는 사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가끔. 왜요? 안 그래도 영화관 직원도 없는데. 제 맘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스타벅스 가서도 직접 주문합니다. 예전에야 뭐 영화관에 직원 많을 때야 뭐 네. 크게 차이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해야 직원을 더 고용하죠. 그래서 직원이 너무 적긴 해. 영화관. 맞아요. 이거 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티켓 확인도 안 하고 그죠? 네. 티켓 확인 안 하고 좌석도 없애잖아요. 네. 앉아 있는 좌석 치울 사람 없었고. 네. 그러니까 어느 데는 직원이 없는 대신에 그 바코드 찍게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없는 데도 많고. 네. CGV는 바코드 찍게 하는데 사실 찍으다마는 상관이 없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출입문이 통제되고 네.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막 메가박스 이런 데는 아예 네. 그냥 들어가는지 마는지 뭐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 많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하나 뒤에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아. 제가 보기엔 시사회나 이런 거 할 때나 좀 확인을 하고 다른 거 할 때 확인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 정도면 공짜로 보는 사람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네, 왜냐면 그게 사실 어차피 영화는 틀어놓으면은 돈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명이 보건 10명이 보건 네. 네. 사실 수익은 티켓보다는 매점에서 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메가박스는 그 카운팅을 안 할까? 붐비는 시간 말고는 거의 아예 없던데. 그래요. 어느 분도 그걸 해킹한 사람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걸 할것 잡는 같아요. 방법도 예. 있겠죠. 우리가 뭐 저희처럼 그냥 정석적으로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요. 네, 갑자기 또 그런 생각. 소개하시죠. 네. 매표소를 사랑한 남자. 네. 미키 17을 보러 온 오 미키 육소파리. 죄송합니다. 이거 예. 너무 많이 했어. 그래요? 네, 미키 하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뭐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듀가 나왔다. 예. 이런 거를 이제 그 와이프분이 재밌어 하세요? 아니면은 안 하세요? 안 어떠세요? 합니다.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왜 그럼 저한테 그러세요? 집에서 안 했으니까. 그래요? 집보다 여기가 편한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잘 보여야 되니까. 집에서도 안 하는 걸 왜 여기서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집에서는 이런 농담이나 이런 거 안 해요? 예, 집에 가면 이제 그나마 자세요. 예. 식사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식사 주세요? 예. 본인은 차리진 않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른 걸 하시나 보지 뭐. 네. 청소나 설거지하고 설거지. 빨래하고 음수 버리고 뭐 이런 네. 거.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뭐죠? 집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반응이 좀 궁금해서. 아. 오미키 소파 이런 거 막 해버리고 이러면 어떨지 나 궁금해서. 그거 약간 한 2번 정도 저한테 테스트하고 합니다. 들어가죠. 네. 오늘 영화 미키 네. 17. 그래요. 이번에는 약간 그 너스레를 약간 그 코너로 집어넣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스레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고 그 근황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별 근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앞에서 조금 했으니까. 예. 예. 그래요. 봉준호 감독 작품이니까 이제 또 이런 거는 또 뜨님하고 봉준호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전에 봉준호 작품 뭐 방송한 적 있나요? 살추하셨나? 많죠? 네, 기생충을 했군요. 우리 전에. 네, 예. 네. 살인의 추억은 하셨나요? 근데 그때도 이거 봉 감독 최애 작품을 그때도 안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해보시죠. 뭐 좋아합니까? 저 기생충이요. 뭐가 좋아요? 기생충. 기생충에서 일단 뭐
한국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했. 음, 그때 당시에 제가 영화 모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영화 자체라기보단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 영화를 볼 때 어떤 감정 상태였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뭐 칸 영화제 상을 받아서 그런지 주변에서 영화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 송강호가 거기서 그런 데서 하잖아요. 뭐 계획이 없는 게 내 계획이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막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너무 측은했다. 이 얘기를 제 친구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감정 느낀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최훈식 캐릭터에 좀 몰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싶어하는 아들들의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계획대로 되지 않아 삶이 라고밖에 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아버지. 씁쓸하죠. 그런 현실을 말해줘야 되는 현실 그 장면이 되게 뭐랄까 측은하고 한국 사회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삶을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운이 존나 좋았던 그렇죠. 거지 마치가 잘난 줄 아는 게 문제죠. 뭐 저는 그 기생충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랑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생충은 자본주의에 놓여 있는 어떤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계급은 어떠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 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 자극시키는 욕망에 대해서 욕망과 자본주의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나 한번 생각해요. 그렇고 뭐 좀 마더도 좋아하고요. 네. 마더는 어디가 좋아요? 마더요? 다 좋아요. 원빈 나오잖아요. 제가 또 잘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빈 나와서 좋아합니다. 뭐 그게 끝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연기를 잘 끌어내는 감독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독의 그건 역량이 그렇지. 뭐냐고 물어보면은 배우의 역량을 끌어내는 사람이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기 잘하는 작품들 보면은 다 감독이 훌륭한 것 같아요. 특히나 디렉션 잘 줘야죠. 네. 왜냐하면 극 전체를 이해하는 건 일단 감독이 해야 될 일이니까. 네. 그래서 뭐 거기 원빈도 연기 잘하는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좀 잘생긴 배우지. 그렇죠. 외모파잖아요. 근데 그거 잘했고 뭐 김혜자 선생님도 연기 잘하셨고 그렇습니다. 연기가 좋았다. 예, 연기도 좋고 뭐 그거 분위기 한국인데 저렇게 을씨년하게 그릴 수가 있구나. 예. 그러면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제가 그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 마더 빼고 다 봤는데 아 그래요? 마더가 내용이 어떠어떠하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예. 찝찝할 것 같아서 안 보고 워낙 근데 좋다는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최고 작품으로 보는 사람은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조금 거시기하다는 얘기 들었고 네.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국열차도 좋아하고 살인의 추억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옥자는 그냥 그랬고요. 예. 그래요.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네, 그래요. 그래도 4개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예. 네, 뭐. 이번 작품이 봉준호의 8번째 작품. 네. 그래요. 바오님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 살인의 추억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이? 살인의 추억은 그 전체적인 그 느낌이 되게 재밌었고 완벽한 작품이지 않나. 박해일 좋아하세요? 예. 아니면 송강호 때문에. 송강호 때문에? 예. 그 밥은 먹고 다니냐? 더 있고 뭐 아니면 그 논두렁 씬도 너무 좋아하고. 언제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나? 그게 정상적인 그게 말투가 사투리도 아니고 그 그냥 송강호 말투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송강호가 김해 사람인데 경상도 말투에서 출발해서 배우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표준어를 배우려고 하다가 애매한 어떤 사투리도 아닌 표준어도 아닌 그냥 송강호 말투여서 그렇게 하죠. 네. 제가 들 때는 그냥 그렇게 들어요. 밥 먹고 다니냐 이런 식의 발음이었던 것 같고. 논두렁 씬도 되게 좋고. 그렇죠. 예. 이가 강간의 왕국이냐? 누가 애가 밟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것도 재밌고. 안에
그 살인의 추억은 마지막에 그 꼬마애가 예. 그 논두렁 그 배수구 예. 그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있잖아요. 송강호가 보니까 예. 정인선이 와가지고 예.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래. 어. 전에도 비슷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뭐 그거 그 장면이 제일 그 영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를 제일 섬찟하게 잘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근데 다 봉준호 감독 다 재밌죠, 근데. 그렇죠. 네. 못 맞는 작품이 없고. 근데 옥자는 그냥 좀 그랬고. 네, 저는 뭐 미키 세븐틴도 옥자랑 비슷한 느낌을 그렇죠. 좀 받았습니다. 네, 봉준호, 박찬욱 한때는 김지훈이 여기 꼈는데 네. 김지훈 씨 이제 나가리가 된 것 같고. 김지훈 그 뭐 때문에 그랬죠? 그 라스트 스탠드 이후로 쭉 인랑 인랑. 그리고 지금 거미집. 근데 인랑 뭐 볼만 하던데 나는. 다시 보시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예. 너무 그 재미없게 보려고 맘먹고 약간 여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저는 되게 실망 많이 해가지고 저는 약간 남이 재미없다 그러면 재밌다고 우기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재미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지훈의 기대치를 내리고 보면 그냥 볼만하던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창동. 최고로 뽑으라면 이창동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지만 뭐 봉준호, 박찬욱 중에 누가 더 좋냐? 그럼 저는 박찬욱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봉준호요. 봉준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그런 너무 개인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걸 별로 저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좀 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봉준호랑 박찬욱 나누자면 박찬욱 감독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봉준호는 약간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것도 따지면 스케일이 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 좋아해요. 봉준호 감독이 사회학과 실력 차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헤어질 결심은 좋아합니다. 네, 헤어질 결심. 미학과 출신과 이제 사회학과 출신의 차이가 아닌가. 철학과일걸요? 미학과 아니고. 미학을 배우려고 철학과에 들어갔다 그랬어. 그렇군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간 철학과는 미학을 다루지 않는 학교였다. 철학과 종류가 많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만 미학과가 있으니까 네. 미학과 잘 없어서 그러지 않나? 아무튼 본인은 뭐 미학을 배우고 싶었대요. 전에 한번 인터뷰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홍상수를 높게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상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 상은 높게 받는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타인의 기준에 기대는 평가인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최애 감독은 아니라서 할 말 없는데. 상호해봐. 너는 왜 상 받는 게 기억이 안 나지? 뭐 로테르 뭐 저기 맨날 봤잖아요 어디서. 근데 홍상수가 그 최근 몇 년 작품 꽤 되게 좋다면서요. 뭐 탑이나 뭐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런 게 네. 되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그건 안 봐서 평가를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뭐 프랑스 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에릭 로메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프랑스 느낌의 낭만. 약간. 예. 그리고 사실 개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사회보다는 뭐 시간이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능청스럽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장난치니까. 그 초반 작품들 있잖아요. 왜? 예. 홍상수 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예. 생활의 발견, 뭐 생활의 발견, 뭐 어디지? 저 뭐냐? 오수정. 오수정은 제가 못 봤고 북촌 방향. 예.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끝까지 보게 만드는 재미는 있었는데 이게 뭔가 성의가 꽉 들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재치로 이렇게 찍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들어서 저는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영화처럼 스텝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 그런 컨텐츠는 사실 그렇게 찍는 게 좋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사실 홍상수 그냥 영화를 자기 찍는 재능 거는 자랑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이렇게 좋게 보진 안 봤는데 최근에 나온 뭐 탑이나 뭐 그건 되게 좋다고 해서 그것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뭐 북촌 방향까지. 그러니까 그 전이랑은 좀 다른데 북촌 방향도 약간 후기 작품에 속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낯설게 보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감독이어서. 아마 그런 시각이 사실 그 사람의 네. 타고난 지점이고 네. 그걸 포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 대단한데
글쎄. 근데 막 확 오는 막 느낌 막 이런 건 없죠. 막 재미, 스펙타클, 그냥 스토리의 약간 스케치 촘촘함. 코미디의 어떤 아버지 같은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 저는 제가 봤을 때 홍상수가 이 정도 그건가 생각. 근데 뭐 해외에서 듭니다. 홍상수도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만의 색깔이 확연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성이 있다고 해서 퀄리티까지 높다라고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성과 퀄리티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뭐 미키 세븐틴으로 돌아가죠. 네, 앞에 접소리 많이 했으니까 좀 짧게 네. 보러 들어가서 미키 세븐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키 세븐틴 좋지 않아요? 네. 뭐가요? 일단 일단 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네. 그건 중요한 덕목이죠. 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제 네. 집중도를 높이는 건데 일단 저는 좀 기생충 이런 것보다는 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 작품 하면은 외국 영화하고 한국 영화 이렇게 나뉘면은 외국 영화는 약간 프로파간다적이고 그러니까 뭐 이래야 돼 설국열차 뭐 새로운 길을 뚫어야 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옥자 뭐 채식해 육식하지 마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해석이란 주관적이지만 뭐 한국 영화들은 이제 한국의 현상 파헤치기가 들어가니까 더 공감이 잘 되거든요. 근데 아마 미키 세븐틴은 역시 외국 영화라 그런지 이제 프로파간다적인 영화가 아닌가. 막 그렇게 막 현실을 반영하고 이런 느낌은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좀 반대로 봤는데 오히려 봉준호 해외 작품이 되게 약간 재미 위주로 좀 흐르는 것 같고 한국 작품이 좀 더 메시지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괴물이나 네. 뭐 기생충이나 뭐 살인의 추억이나 다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을 이제 파헤치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이야기지만 네. 결국에는 본질을 잘 파고들면 전 세계 다 통한다는 거는 기생충으로 보여줬는데 그건 뭐 기생충을 한국적인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이제 이입이 잘 되는 거죠. 그거는 맞는데 근데 네. 기생충이 최고의 영화로 꼽힌 이유는 네. 그 한국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근데 기생충에 나오는 한국적인 상황이 한국적이기만 한가에 대한 또 의문이 또 들거든요. 네. 왜냐면 전 세계가 좀 자본주의가 다 퍼져 있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사실 생활 문화라는 게 예전과 비교해서 되게 비슷해졌잖아요. 그렇죠. 뭐 비슷한 건물에 살고 뭐 자동차 있고 실내 생활 위주로 하고 뭐 이런 게 뭐 어딜 가나 빈부격차 다 있고 자본주의에 의한 이런 게 다 있어서 한국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세계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네. 한국과 세계가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 평가에는 한국적이기다라는 평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해요. 옥자랑 설국열차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기생충이 차이가 있는 거는 약간 반지하 나오고 요 정도? 네. 그게 좀 한국적으로 특별하지 뭐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의 해석 차이지만 기생충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일단 한국과 세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다를 뿐 본질은 닮아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보면은 막 유교 문화에 의한 뭐 시집살이 이런 게 한국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미국 옛날 작품 보면은 거기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갈구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너는 왜 아기를 많이 못 낳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다음에 정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근대 작품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유럽이든 뭐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본질을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뭐 거기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미국 건. 어디? 그러니까 미국의 시어머니를 보려면은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네, 우리는 현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많이 해체됐죠. 네. 지금 글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유교 문화랄지 지금 거의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
뭐 지만마다 뭐 다르겠습니다. 네. 대세는 아니죠, 그죠?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다 세계적인 영화지 뭐. 아니 세계적이려면은 다 그렇죠. 그래도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본질을 잘 파고 들어서 응? 그 뼈대를 잘 발라내서 드러내면 그게 되는 거고 겉핥기만 하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그럼 수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겉모습은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럼 장선도 뭐 저 세계적인 영화죠. 그럼. 장손 세계적 영화는 아니죠. 응? 다 그렇게 남아선호 사상 있으면 그또뭔 네? 트집 잡기입니까? 그뭔또 트집 잡기예요. 삐졌어요. 삐었어요? 네. 모여는 거 삐지고 그래. 틀리면 내가 졌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뭐 반박을 다른 식으로 하든지 이러면 되지. 네. 저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건 같잖아요. 네. 기생충을. 네. 그죠. 그래요. 저 뭐지? 뭔 얘기하다 그랬어. 아무튼 뭐 이번 작품은 근데 뭐랄까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메시지를 갖고 있죠 영화가. 네. 근데 옥자하고 설국열차는 약간 뭐랄까 좀 더 우리가 이래야 돼. 약간 이상적인 얘기를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미키 세븐틴은 그거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래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가기 위해선 이런 방향이 필요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현실 정치로 끝난다는 점이 전 되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실 정치를 놔버렸다는 생각을 그래요?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나샤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잖아요. 그 프린팅을 없애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치. 결국에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론으로 뭐 그 결론을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네. 근데 결론으로 가는 방법이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크리퍼 우리와 충돌하는데 네. 마샬이 굳이 나갈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나가서 본인의 죽음을 자초하고 그럼 죽고 이게 사실 많이 보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를 경시 혹은 무시를 했다가 얕봤다가 개 죽음 당하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 그죠? 그런 뻔한 장면으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프린팅의 문제, 그다음에 잘못된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게 갑작스럽게 해결이 돼 버려.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살짝 삐딱선이 있는 게 뭐냐면 외계 생물체를 우습게 보고 갔는데 외계 생물체한테 죽지 않아요. 그렇죠. 뭐 네. 자폭으로 죽죠. 미키 18에 의해서 죽죠. 네. 뭐 그거 뭐 그런 오케이. 그건 제가 틀렸고. 하여튼 갑자기 이제 자기 죽음을 스스로 자초해서 갑자기 죽는다 이런 걸로 끝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완악의 근원을 한 번에 없애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식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당당히 오락영화적인 마무리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오락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빌런의 끔살로 쾌감을 주고 마무리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빌런을 죽이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그냥 모든 문제를 그냥 폭탄 던지듯이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허망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빌런을 그렇게 없애고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이 그 악몽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미키 세븐틴이 꿈꾸잖아요. 뭐 리프린팅 되는 모습을 꿈꾸는데 언제든 그 사람은 등장을 한다. 얘를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또 보였거든요. 저는. 그러고 그 이후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너의 민의를 반영하는 리더를 뽑는 거야. 너의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인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저는 봐요. 야 그게 이제 뭐 어쨌든 이거 총평에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될 필요는 없는데 돼도 좋지 않나요? 응? 티키타카 해도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서 뒤에서 하는 형식인 걸 잘 알고 계신 분이 또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고 뭐 언제는 또 이 사람이 안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 당황스러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삐쳐서 그래요. 뭘 또 삐치고 그래. 어디서 뭐가 삐쳤는데요? 뭐가 삐쳤는데? 편 안 들어져서. 그럴 거면 뭐하러 방송합니까?
그거 뭐 약간 저희 쉬는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어져서 재밌는 거라고. 그렇구나. 꼭 자기를 이해해줬어 네. 해주면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삐지는 게 참 안 좋은 어른으로서의 자세다 이런 얘기. 네, 이런 얘기 했으니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재밌어지는 거죠. 네. 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너무 결말이 그냥 음. 우습게 나와버려서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SF와 사극의 역할을 먼저 좀 얘기를 할까 싶은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SF 뭐 사극 뭐 판타지까지 저는 포함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게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네.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현실의 문제의식까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실을 떠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어떤 작품이 현실을 어떻게 더 바라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뭐 장엄하게까지 안 가더라도 현실의 요소를 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거 우리의 현실과 닮았네라는 느낌을 줘야 더 재밌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주가 아니고 사이드라고 생각하고 정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 얘기라면 욕 먹는다. 뭐 많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SF하고 사극으로 간다. 그러다 논란을 보니 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비슷하네. 그래서 좋아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렇죠. 이 이거 사람은 창작자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돌려치는 건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현실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교묘하게 창작자의 의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 트럼프 얘기 아니야? 그럼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요, 다른 예. 지도자 얘긴데요. 이렇게 할 수 외계인 얘긴데요? 그럼 우연히 닮았을 뿐이죠. 이렇게 네. 얘기. 하지만 트럼프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누구 얘기 아니야? 그럼 아닌데요. 이거 저 연상군 얘긴데요. 뭐 이렇게 가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연기 잘하시네. 예. 아닌데요. 아닌데.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SF나 사극이나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광해를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광해가 사실은 이제 광해의 입을 빌려서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주인공의 입으로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SF도 많죠. 뭐 나우시카도 사실 그런 그렇죠.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해외는 SF, 한국은 사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사극, 대하사극, TV에서 하는 거 그게 현 지도자한테 하는 얘기다. 맞죠. 네. 네. 그래서 뭐 노무현 때는 이산. 그래서 이제 그랬나? 네. 맞네. 이산인 이유는 이산은 강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포용보다는 강한 걸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명박 때는 뿌리 깊은 나무. 네. 소통을 좀 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나눌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배웠었어요. 그때 이제 MB 정권 때 제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반영해서 드라마 제작이 되고 기획이 되고 제작까지 해서 방영이 되려면 그 5년 안에 되나요? 그렇죠. 뭐 1, 2년 안에 보통 기획돼서 하니까. 그리고 그랬죠. 박근혜 때 정도전이 나왔잖아요. 그쵸. 개혁을 해야 된다. 네. 예. 뭐 그렇죠. 뭐 그러다 그렇게 해서 보면-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뭐 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뭐 실제로 아니고 우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봉준호가 이거 트럼프 다룬 거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이거 21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에는 SF가 많다는 점은 사실 이제 SF가 많은 건 사실 미국이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런 SF를 찍을 만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미국 정도가 돼야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영화 시장 크지만 SF 잘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SF면은 비용 이제 때문에. 실내 SF죠. 여기가 우주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예를 들면 약간 현실 기반 SF 이렇게 예. 외계인처럼 뭐 그 정도는 하는데. 그 정재영 나오는 영화 있어요. 무슨
몇 시간 뭐 해가지고 막 계속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막 우주선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못 만드는 것 같아요 SF.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SF를 많이 만든 이유는 과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예. 그 창작의 공간이 과거에는 많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엄청 많은데 아 그렇죠. 예. 미국은 그게 한 역사가 200년, 25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재해석하기가 또 어려운 게 200년, 250년 근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끝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 뭐 그 대신에 미국은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가 넓고 또 국토를 확장한 어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우주를 새로운 서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개척 시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극으로 그리긴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대부분 요새는 현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개척 시대를 오히려 더 얘기하는 느낌. 뭐 요새는 개척 시대 얘기 많이 하죠. 데어울비 블러드나 우리 전에 한 거 뭐죠? 브루탈리스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근데 200년 막 이거밖에 안 돼서. 그렇죠. 100년 이렇게밖에 안 돼 갖고. 그거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4,350년 아닙니까? 그 대신에 미국은 인종의 사회 자체의 어떤 다양성이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현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특이한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확장의 공간을 다르게 본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은 미래로 확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야기의 본질을 따져보면 되게 현실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다. 네. 가족 이야기다. 결국엔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SF의 사극도 결과적으로 현실과 본질은 닮아 있어야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낯설게 보기 하는 그 개념처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믹쌤도 SF도 한 적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도 많이 해갖고 뭐 했겠죠? 안 했을 일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SF를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선호하지 않는 느낌이 150 몇 개 중에 하나가 없을까? 하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을 법도 하죠. 마션 하셨네. 마션. 마션이 있대. 왜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떤데요? 아니 궁금해서요.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죠. 안 했으면. 매주 하나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가가기는 어렵죠. 근데 진짜 SF가 적긴 하네요. 관심이 좀 적. 근데 SF 말고 할 작품도 많아서. 그렇죠. 1년 전에 듀운 하셨고. 듀운 있었네. 뭐 SF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전 그렇지는 않은데. 안 그러니까 많이 안 하시니까. 근데 아바타도 했고 뭐 많이 했어요.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SF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본 쪽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 어쨌든 아직도 삐져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SF 보고 있느라. 그래 그냥 좀 지금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네요. 굳이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SF를 끌고 와서 같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생각은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다음에 없을 생각 없었는데. 그래요?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그래요. 본인이 어떻게 나는 무오리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화의 컨셉일 뿐입니다. 그래. 마이크 자꾸. 불리한 거? 마이크 자꾸 내려갔어. 마이크 정비 시간이었고. 하여튼 난잡하네. 하여튼 불리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억지로 막 티키타카 억지로 집어넣지 마시라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지. 분량은 많아요. 뭐 오늘 앞에 또 1시간 했고 뭐. 컨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얘기 없으면 제가 알아서 또 하니까. 제가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다니까요. 제가 어떤 재미없다고 해야겠죠. 혼자 재밌으면 무슨 의미냐고. 알겠습니다. 저를 열받게 하는 게 좀 컨셉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말려 들어가줬죠?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빡치게 하는 게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따 한 두세 번 더 의도적으로 한번 또 빡쳐보겠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지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소리를 하지 마.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녹음할 때 노래 부르는 사람, 어디 밥 먹는데 막 술 먹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 이런 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요.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아, 술 안 마십니다. 안 마신다 그랬지. 그건 참 다행인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이 술 먹을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네, 다행입니다. 네, 술 대신에 영화 가지고 얘기 많이 하니까 아마 제 친구들 중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는 경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꽤 많은 편이죠. 뭐 친구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네. 아무튼 뭐 SF 사극 얘기했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배경이요? 네. 아, 줄거리? 네, 배경 및 줄거리. 줄거리 이제 미키라는 친구는 이제 친구 이름 뭐죠? 스티븐 연? 티모. 맞아. 예, 티모라는 친구와 같이 마카롱 가게를 만듭니다. 근데 사치를 많이 끌어다 써요. 이거 약간 기생충의 그 카스테라가 그렇죠. 같이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러니까 망해서 상관한다고. 예. 숨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죠. 그런데 이제 그 사채업자가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도망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저 먼 행성에 가기를 지원합니다. 근데 티모는 똑똑해요. 그래서 선발이 되는데 미키는 좀 애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뭐 지원을 해도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처음 보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익스펜더블이라는 거는 이제 몸을 복사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외부 환경을 프린트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리프린팅. 그래서 자기가 현장에 가서 뭔가 실험을 당하고 그 기록을 죽으면은 그 몸 생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프린팅 돼서 그런 죽고 살고로 반복하는 그런 직업으로 우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발전시킨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연히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17번째 애가 죽은 줄 알고 18번째가 리프린팅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형태거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 멀티플이라고. 네, 멀티플. 네.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정도 될까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게 사람을 프린트한다는 그 개념 때문인데 영생이 가능해졌지만 죽음으로써 영생이 가능해진 상황,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러니를 가지고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경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전 예고편 보고 생명 깜짝 얘기도 놀랐어요. 할 수 있고 생명의 존엄성, 그다음에 뭐 노동.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개체는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영원히 살아있으면 영원히 사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인가? 육체가 영원의 사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잠깐만 노동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죽는 게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노동을 빼면 사람의 가치는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부는 아주 신선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화두들이 그냥 싹 정리가 되는, 정리 안 됐는데 정리가 돼버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요. 어쨌든 아주 신선한 어떤 배경이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SF라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람 프린트라는 그러니까 SF가 게 좋은 점이 이런 거죠. 현실에 있는 문제를 두각시켜서 던지는 그런 작품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캐릭터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일단 미키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미키에게 항상 듣는 질문이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땠을까요? 미키는 죽는 게 두려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미키. 근데 영화에 마지막에 대놓고 질문을 하죠. 너도 죽는 게 두렵지? 그게 인간이라는 의미야라고 이제 주인공이 그 빌런이 얘기를 하는데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많은 장면에서 덜덜 떨고. 그렇죠. 예, 물론 안 그런 장면도 있죠. 뭐 야, 얘 안 죽었는데 저기 용광로에 버려도 돼라고 하니까 난 괜찮아,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니까. 죽는 방식이 익숙한 죽는 방식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네. 용광로에 던져지는 거는 많이 그렇게 던져졌으니까 괜찮은 거고. 근데 뭐 그 스크리퍼한테 물려 죽을까 걱정할 때 네. 그때는 되게 두려워 보이고. 그쵸. 또뭐 방사능으로 죽을 때 이럴 때.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도 그 다른 뭐 서브스턴스나 뭐 복제되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만약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생겨. 그리고 나는 죽고 쟤가 살아. 그럼 나는 영생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 그렇죠. 내가 일단 내 몸이 죽는데 네, 내 몸이 죽고 아무리 내 그 기억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없어지고 음. 내 기억을 가진 다른 존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나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작품들에서 좀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 짱구도 못 말려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로봇 아빠의 역습도 이런 내용이고 또 만화책 간치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알고 보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 영화 6번째 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성격도 달라. 그래서 아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성격도 달라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정말 나랑 다른 존재잖아요. 네. 거기서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기억이 사라지는 걸로 볼 것이냐, 네. 신체가 죽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신체가 죽으면 인간이 죽는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 뭐 어떤 신념, 뭐 영혼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몸이 있기 때문에 발현되는 어떤 생각인 거고 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영혼이 있느냐, 신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생각하던 어떤 그 근대의 인간이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결국엔 신체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키가 죽는 걸 두려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키가 계속 그 죽는데 그 자기의 몸이 계속 버려질 때 그때 또 새로 태어난 것인데 사실은 개념상으로는 새로 태어난 게 맞는데 그냥 기억이 살아남아 있고 또 미키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예전처럼 몸이 바뀌어도 계속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게 맞다. 그렇죠. 자기는 죽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내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도 따지고 얘는 보면, 그냥 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네. 엄밀히 따지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자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키 17과 18이 성격이 다른 거라고 그렇죠. 봐요. 뭐 주변의 얘기로는 태어난 시가 달라서 사주가 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드립이고 봉준호 말로는 네. 인터뷰를 봤는데 그 첫 장면에 보면은 뭐 코드 하나 뽑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꽂는데 걔가 미키 18은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18이 태어났을 때도 뭔가 하자가 있게 관리가 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프린트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복제가 되는 거지. 사실 모든 것에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오차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성격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래서 미키 17과 미키 18이 다른 인격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미키 18이 17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냥 네. 자폭을 선택하잖아. 네. 너가 대신 나 대신 살라고. 네. 그거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나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샤는 중요한 캐릭터는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근데 사실 미키는 제 생각에는 그 전에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빈곤층에다가 네, 그래서 그죠 나샤와의 또 계급 격차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나샤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봤고 또 보육원 출신이기도 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샤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하는 인간이라고 좀 봤어요. 미키 세븐틴 자체가. 왜냐면 스스로 자기가 모든 행동이 벌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우주로 때- 가기 전에. 예, 어렸을 때 무슨 개구리 실험한 걸 자기가 이제 벌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죠. 예,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엄마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잖아요. 어.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면 미키 18이 내가 몇 번을 말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8이 쉽게 말하면은 17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발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사랑해줄 마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죽을 수 있었다. 미키 18이 17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애라는 거죠. 네, 자기애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8이 17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라고 봐요. 저는. 뭐 17, 18이 다른 개체라고 뭐 저희가 앞에 얘기했지만은 네, 그래도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엄밀히 다른 존재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죽어주는 거죠.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또 생각해봐도 또 미키 17을 또 복제해서 또 영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 없어도 나의 어떤 기억과 유전자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미련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련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죽기 전에 멈칫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이제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프린팅이 된다라는 거는 그리고 복제 못 돼요. 왜냐면 저 기억 장치를 부셔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그래 복제가 안 되고 다만 이제 근데 또 기술이 뭐 예. 지구에 나와 있으니까 또 뭐 방법은 또 있죠. 또.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존재를 만난다. 사랑을 해라. 라고 하고 이제 죽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키 17과 18이 각자 살아남아서 만드는 촌극을 더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멀티플 상황이 이제 색다른 뭐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막 네. 뭐 그러니까 18이 17이 한 척 나쁜 짓을 해서 17을 궁지에 몰고 17이 다른 사람에게 총을 맞아서 죽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전개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든가 17과 18은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어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혼란이 온다. 뭐 이런 식의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들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사실 18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죽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그냥 그 마샤를 죽이기 위한 도구처럼 쓰여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18의 존재감이 좀 약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8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짧게 나와서 좀 아쉽다는 생각? 그렇고 그다음에 미키를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노동자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특히나 뭐 육체 노동자나 현장 노동자는 좀 더 가까운 얘기라고 보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물론 볼수 사무실 있겠죠. 노동자도 많은 걸 걸고 일하시지만 뭐 이렇게 신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많이 낮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보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노동자 그렇죠.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면 여기서 그 얘기하거든요. 뭐 그 크리퍼 붙잡을 때 네. 케네스가 야 너는 방독면 옷 필요 없으니까 빨랑 가서 크리퍼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넌 예. 리프팅하면 되니까. 그리고 넌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넌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보고 뭐 그런 거죠. 약간 우리 최근에 막 사건 나면 하는 말 있잖아요. 누가 그런 일 하래?
네가 모자라서 그 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 능력 없어서 네가 능력 없어서 뭐 배달 라이더 하다가 죽은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내가 식으로. 칼 들고 협박했어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런 거를 진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는 공통의 문제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임금인데 저임금 그렇죠. 고위험 노동이 계속 특정 계층에 몰리고 있는 문제랄지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미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키라는 특정 개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노동자에게 하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너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미키처럼 몸이 완전히 훼손당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무언가를 훼손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너는 이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노동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뭐 부당한 어떤 노동을 요구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또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네랑 미키랑 지금 다른 것 같아? 너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너네는 노동자 아니야? 너도 사실 미키처럼 부당한 환경과 부당한 거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노동자가 무조건 약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노동자로서의 나가 존재하고 네.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가 존재를 하는데 근데 보면 이제 노동자로서의 나가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죠. 이런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의 존재는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존재 자체로 축복받은 것이냐 사실은 존재 자체로 축복받았다고 뭐 듣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개성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규격화된 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육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뭐 인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똑같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닮도록 강제받고 있지 않느냐. 다른 노동자처럼 리프린팅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그런 어떤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깎여져 나가는 개성이나 자신만의 정체성 이런 건 없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캐릭터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것도 맞는 게 뭐냐면 너가 똑같은 너로 대체돼도 그 둘은 다른 사람인데 너의 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질문들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그런 그 취업하려면은 특정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뭐 학점 얼마, 뭐 어학 성적 얼마, 자격증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그걸 갖추기 위해서 투여됐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거죠. 왜냐면 초등 그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다 겪어야 되고 그래서 뭐 대졸 이상 이렇게 하면 뭐 대학 아무나 다 가니까 뭐 그게 뭐 특별한 조건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 보면 20년 이상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인생 전체가 받쳐져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각을 잘 못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건 너무 또 막 현실에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죠. 먹고 사는 문제는 되게 또 중요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 뭐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규격화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위키의 존재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이 드는데 요 문제가 마지막에 그냥 그 크리퍼 무리로 워싱이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재미없게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나샤도 이제 얘기를 해보죠. 네. 나샤도 결국에는 미키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캐릭터라고
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음. 나샤의 내면을 그렇게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샤가 되게 독특한 캐릭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미키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이유가 사실 하등 없어.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계급적으로도 높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외모적으로 봐도 뭐 굳이 밀릴 이유도 없고. 네. 근데 미키가 엄청난 미남으로 묘사되고 이런 것도 아니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패틴스는 잘생겼지만 네.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불쌍한 존재를 가만히 못 냅두는 성격인 것 같긴 해요. 어렵게 여기는. 예, 왜냐면 그 크리퍼 베이비 크리퍼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는 거 봐서는 일단 그 불쌍한 존재를 이제 가만히 못 냅두는 성격이고 그게 이제 약간 그렇구나. 모성애처럼. 그쵸. 그래서 그게 미키 17한테는 이제 사랑으로 변이가 된 거고 예, 그런 것 같다. 기본적으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냥 저는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그 연애 과정에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거나 혹은 귀엽게 보이면 사실 그건 못 벗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 귀엽잖아요. 아니요, 저는 예. 아, 그러니까 빌버님도 귀엽다고 주장을 하시고 예, 빌버님도 계속 이제 보는 거고 그냥 뭐 아니에요. 입술을 깨물 것까지는 없으시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좀 짜증이 나는데 진심 예. 어쩌라는 거지? 라는 제가 생각이. 네, 이번에 화내게 만든다고 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시간 내서 열받는 것 같아서 좀 더 열받긴 하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보면은 연애를 해봐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사실 뭐 끝이라고 보는 거지. 불쌍해 보이는 것과 귀여워 보이는 건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나보다는 연약한 존재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귀여워 보이는 거지. 어쨌든 내가 채워줘야 될 결핍이 있는 상대를 볼 때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여전히 나샤가 그러니까 미키라는 존재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나샤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샤가 미키를 왜 좋아하는지는 사실 설명을 안 되고 굳이 해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렇죠.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눈 마주치고 갑자기 뭔가 빠진 것처럼 돼버려서. 근데 그런 존재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죠. 뭐 원래 매력이라는 게 뭐 사실 즉발적으로 보이는 매력이 제일 강력한 것처럼. 네. 그래서 사랑하는데 이유를 굳이 설명하진 않은 것 같다. 네. 생각.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미키라는 존재가 워낙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의 존재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는 역할로 나샤를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랄까 나를 계속 사랑해줄 사람, 네. 네. 나를 위해 이성까지 이뤄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샤는 상당히 그냥 부모의 존재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키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생각도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중간에 이제 좀 다른 점은 섹슈얼한 관계에 대한 묘사가 계속 그렇죠.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헌신적인 캐릭터로만 보여주는 거는 좀 싫어서 좀 물을 타는 느낌으로 저는 넣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약간 이 캐릭터로 그 소유욕과 그 기본적인 성욕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그 브링 더 베이비에 대한 그 뭐랄까 그래요. 그게 뭘까요? 브링 더 베이비. 체위라고 하는데 네. 무슨 그 뭐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게 뭐 C3 C3 예. 네. 좀그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 안 나오죠. 그게. 아니 또 뭐 있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만 모를라나 이런 거. 예. 아무튼 뭐 이제 일종의 봉준호식 농담인 것 같아요. 이제 야한 농담으로 넣으려고 이제 섹스에 대한 얘기도 집어넣은 게 브링 아닌가. 더 베이비가 이제 낳는다라는 거잖아. 아니 애기 이렇게 흔들기. 흔들기인데 애기 데리고 오기라는 의미잖아요. 예. 브링이 데리고 온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그건 뭐 사전적인 데서. 예. 그래서 그런 체위를 보고 이제 나샤가 엄마 같은 역할이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베이비가 있겠다, 예. 미키고 뭐 이런 건가요? 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나사 캐릭터는 뭐 상당히 도구적으로 보였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되게 필요한 인물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미키라는 존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사랑을 못 받아본 캐릭터고 자기조차 사랑하지 않은 캐릭터인데 외부에서 사랑해주는 캐릭터. 그러니까 또그 나사가 그 미키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사람들은 나사랑 다르게 그냥 미키를 진짜 사람이라고 뭐 이게 나와 대화를 주고받는 존재긴 하지만 사실상 되게 일회용품 쓰듯이 보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되게 그냥 그러니까 하대를 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죠. 나사와 그 영웅원 중에 한 사람 빼고는 네, 사실은 그 미키를 되게 대상화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나샤의 시선이 결과적으로 통용이 되는 게 영화의 결말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아까 미키에서 노동자 얘기할 때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끼리도 다른 사람을 어떤 쓰임새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미키한테 그렇죠, 그렇죠. 미키 막 그냥 죽일 때도 고민 없이 막 죽여버리고 막 미키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자기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 계속 물어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그 연구원 하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사건 그 노동 현장, 네. 노동 현장이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하는 걸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죽은 노동자에게 주어질 보상금을 줄이는 게 업무인 노동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를 또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뭐 자꾸 그다음에 케네스와 일파 부부, 네. 마샬 부부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부부의 모델로 많이 언급이 되죠. 뭐 윤석열, 김건희도 분명히 나왔고.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에 저는 분명히 방점이 좀 찍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방점이 안 찍혀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 왜냐면 이미 그 전에 작업이 끝났고 22년에 찍은 거라며. 22년 말에 끝났죠. 그러니까 22년 3월에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윤석열 임기가 6월 아닌가요? 3월인가? 3월이죠. 너무 짧았고 이미 시나리오는 줬고 네. 시나리오는 21년에 탈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물론 촬영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뭐, 있겠지만 디렉션 주면서 바꿀 수 있죠. 사실 그 헐리우드 시스템이 뭐 감독이 중간에 바꾸는 되게 싫어한다라고도 하는데 뭐 아무튼 그거보다는 뭐 봉준호 인터뷰를 보면 뭐 인터뷰는 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필리핀 독재자에서 따왔다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때 자기가 뭐 그걸 많이 봤다. 그래갖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것저것 섞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다 트럼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할리우드 영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런 얘기해요. 막 뭐 아수라가 뭐를 뭐 누구를 따왔고 뭐 무슨 영화가 누구를 따왔고 이런 얘기 하는데 막 그게 예언이냐 어떻게 그러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리프린팅 되듯이 독재자들이 같은 형태로 계속 리프린팅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상당히 빈발하죠. 네. 빈발하고 다 같은 비슷한 행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저거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맞고 아닌데 쟤 같은데 그래도 맞고. 야 내가 쓰는 이거 아르헨티나의 저기 에바 페론이야. 얘기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에바 페론을 떠올릴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필리핀 사람들은 그 마르코스를 떠올릴 거고 어디 뭐 뭐 캄보디아 뭐 아프리카의 어디는 자기 나라의 독재자를 뭐 이디아민 뭐 이런 거 그렇죠. 떠올릴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독재자 모델은 많으니까. 그리고 뭐 부패하면 하는 행동들도 다 비슷하고. 근데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해서 그 독재자가 사실 중심을 쥐고 가는 모델도 있고 아니면 독재자를 지배하는 영부인이 있어서 그렇죠. 실제 지배는 영부인이 하는 그 느낌인데 근데 사실
트럼프는 그 느낌은 아니잖아. 아 그렇죠. 트럼프는 반 아니죠. 예. 그 부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죠? 트로피 와이프처럼 쓰지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트럼프는 멜라니아 트럼프의 역할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인파의 역할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일파가 사실은 케네스를 몸통이다라고 조종하는 보잖아요. 거지. 예. 네. 그런 면에서 그 윤석열 김건희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르코스하고 이멜다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멜다는 8년 동안 구두를 똑같은 걸 신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치로 유명하죠. 예, 사치로 되게 유명하고 예, 그런 거 봐서는 여기서 따온 게 근데 이제 맞다고 실제적으로 통치행위에 참여했느냐 이멜다가 그건 아니. 전 사치로 유명하지 통치행위에 참여해서 유명했나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통치보다는 소스를 만드는 거에 열중이잖아요. 그리고 예. 귓속말로 이제 지배를 하는. 뭐 나 잘했어 막 물어보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 막 물어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실세로 작용하고 있는 아까 부인이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그쵸. 독재자 모델을 찾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틀릴 수 있는데 닮았다라는 말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상당히 닮아 있죠. 그래. 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이 스트롱맨의 시대가 아니냐. 그거에 대한 비판을 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스트롱맨의 시대. 그러니까 뭐 트럼프와 그러니까 그 부부만 봤을 때는 트럼프 모델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와 지지자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와 이 그 마샬과 지지자의 모델이 맞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니플헤임인가요? 그 행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데리고 가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나사나 뭐 카이처럼 고위층 자제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사회적 약자, 지구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박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좋아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 지지자에 대한 어떤 조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보인 것 같고 소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예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사실 저는 요거 제가 생각한 게 봉준호가 한 말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소스는 음식이 아닌 거잖아요. 음식인데 음식은 맞지만 필수 음식이 아니잖아요. 주재료가 아니죠. 네, 주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먹는 거에 허덕일 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료를 먹기 위해 움직일 때 얘네들은 사료 너는 먹고 나는 소스를 먹는 고위 직군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느꼈는데 이제 봉준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막 몸무게 제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소스를 먹는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맛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너희들은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섹스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소스. 취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네요. 소스는 이제 취향을 얘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크리퍼 꼬리를 잘라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냥 잡아먹는다라는 그 포악한 걸 보여주려는 크리퍼는 거고. 무서워하지만 크리퍼 꼬리는 먹는다. 상어는 무서워하지만 샥스피는 먹는다. 그런 거. 네. 몰래 그냥 갖다 붙여봤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소스 꼬리 크리퍼 꼬리는 그냥 실제로 크리퍼 꼬리가 맛있다라는 설정일 수도 있죠. 그쵸. 꼬리곰탕처럼 뭐 맛있을 수도 있나 보지. 근데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정복의 상징.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을 먹는 것으로서 뭔가 그 지역의 모든 걸 좀 이렇게 느껴봤다. 혹은 더 나아가서 점령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저는 이 행성을 지배하겠다라는 표현? 지배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크리퍼를 얘네가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마 그 일파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소스를 네. 먹는 게. 그래서 그 전에 얘기 묻잖아요. 이거 소독한 거 맞고 무해한 거 맞냐. 그런 정보도 그 전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정복의 의미 그런 걸로 좀 보였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 소스에 집착하는 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특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떤 지배의 의미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약간 사실 없어도 되는 얘기긴 한데 걔 그쵸. 등장해서 뭔가 좀 신선한 어떤 비주얼적인 충격 이런 거를 주는 역할을 또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일파의 기괴함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되게 기괴하잖아요. 손톱도 일파를 그렇고. 좀 더 악역으로 몰아가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연약한 꼬리 같은 부분을 잘라서 비명을 지르는 부분을 보여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동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할까요? 그 크리퍼한테도 예. 뭐 그런 장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소스라는 것이 또 본질이 네. 그러니까 주재료는 소스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소스는 주재료 없이 먹을 수 없잖아요. 먹던데요 일파는. 그러니까 이상한 네. 상황이라는 예. 거지. 그러니까 고기 없이 쌈장만 먹는 행태. 네. 그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주객전도 요런 상징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거죠. 또 이렇게 소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재료든 맛을 또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표백의 기능도 있어서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볼 기능이 있는 거. 초고추장은 모든 회를 똑같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초고추장 안 먹거든요. 전 그래서 초고추장을 먹습니다. 회만 모르네 라면 또 회꼰대가 되겠죠. 초고추장 찍어 또 먹으면. 몰라요. 예. 전 광어로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다르죠. 네, 뭐. 그래서 저는 회초장은 안 먹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소스 얘기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티모가 특이하잖아요. 티모는 그냥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스티븐 연 인터뷰를 읽어봤거든요. 네. 자기는 티모가 미키를 되게 아끼는 친구라고 생각한대요. 예. 이 사람 특이한 사람 아니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단지 자기가 죽을 거고 얘는 리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티모도 그렇게 나쁘다고 저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티모와 미키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놓고 그렇죠.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되게 이기적이고 나쁘게 보여도 그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우는 장면도 진짜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맞아요.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해서 뭐 그런 건 좋지만 한편으로 또 착각하는 부분이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약간의 우월감도 들어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있어서 물론 좋은 의미가 더 많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나의 존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저는 기부 행위도 사실 그런 쪽으로 보거든요. 나는 남한테 돈을 줘도 여유 있어. 를 좀 자랑하고 싶은 행위의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돕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안 밝히고 기부하면요? 그거는 진짜 선인 거죠. 근데 뭐 밝히고 기부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밝히고라도 해봐라. 그런 자기 어떤 홍보 이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티모가 이렇게 하는 거를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지. 티모가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은 뭐 보육원 출신에다가 가난하고 뭐 먹고 살기 힘든 애한테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한다고 막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이중적인 잣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해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대한민국 시민의식 처참한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뭐 소매치기, 뭐 어딜 가서 노상방뇨,
뭐 줄 새치기 하고 음. 요새는 새치기 하는 게 되게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새치기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새치기 했어요. 근데 새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나 밥 먹고 공부해야 돼. 어. 이 소리라더라고요. 개소리죠 그거는. 예. 하여튼 뭐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부족한 경우 되게 많았죠. 음. 뭐 시간 약속 늦고 뭐 어디 뒤통수 치고 뭐 허위 정보하고 뭐 보면 그 뭐 폭삭 속았수다 보면 또 옛날에 어떤 그런 못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하.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치안이 좋고 막 양심적이 된 거는 CCTV 때문입니다, 사실. 아 그것도 맞아.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가 예. 제일 큰 거죠. 또 먹고 살만해진 것도 있고 예.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모에 대한 비판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다. 예. 근데 카이 캐릭터는 진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 나샤와의 섹슈얼함이 사실 본질보다는 약간 그냥 재미 요소처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연장선 아니냐. 카이가 미키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약간. 저는 카이는 미키한테 매력을 느꼈나 이 생각보다는 그냥 성욕. 그런 거기도 하고 얘도 약간 나샤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제 동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나샤와의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려? 예. 저는 그렇게도 봤는데. 나샤하고 만나기 전부터 약간 뭐 차를 끓여준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 나샤의 존재는 알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그 전에 뭐 나샤하고 그런 사귀는 걸 카이는 몰랐으니까. 예. 아니 다 사귀는 거 아니고 다 알잖아. 나샤하고 카이가 뭐 티격태격 한다든지 그런 장면이 없었잖아요. 근데 같은 직군에 있으니까 뭔가 뭐 경쟁심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영화에는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거 아니면은 카이가 굳이 미키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냥 그거 사실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는 어쨌든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 요 케네스한테 죽었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요 미키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굳이 필요한 인간인가, 필요한 캐릭터인가라는 건 의문이 있고. 없어도 전혀 문제 없죠. 그냥 이제 봉준호가 이 배우 좋아해서 출연시켰다. 왜냐면 저 봉준호가 이 사람한테 상 줬거든요. 그 레벤느망 할 때. 저는 그냥 재미 요소 중에 하나 이렇게. 그렇죠. 왜냐 이거는 봉준호 영화이긴 하지만 봉준호 할리우드 작품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색이 좀 많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봉준호 색깔대로 좀 안 간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봉준호 말로는 자기는 편집권은 자기가 한 걸로 나왔고 걔네가 뭐라고 했는데 계약 자체에 그런 거 못하게 터치 못하게. 그러니까 디렉터스 컷을 만든다고 했고, 그러니까 감독 버전이 있다. 하지만 그 제작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자기 버전이랑 감독 버전이 그 제작사 버전이랑 상영회를 2번 했대요. 근데 자기께 더 평이 좋아가지고 자기 걸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군요.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카이 캐릭터는 전 그냥 봉준호가 좋아하는 배우. 자기가 저기 베니스에서 그래. 뭐 심사위원장 할 때 대상 준 배우 출연시켜 보고 싶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 식사 장면에서 카이랑 미키랑 그 마샬 부부랑 밥 먹을 때 그때 이제 뭐 보면은 미키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카이가 약간 각성하잖아, 그죠? 네. 이 체계의 무언가, 이 체계의 뭐 오류를 각성하는데 그런 역할은 하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뭐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앞에 미키 얘기하면서 많이 꽤 했는데, 제가 했죠. 예. 저도 얘기했고 빌바뉴도 많이 얘기했고 얘기한 것 저는 같아서 뭐 굳이 따로 안 해도 되지만 그 얘기는 좀 해보고 싶네요. 그 보면은 이제 나우시카에도 나오는 주제의식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행성 막 짓밟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발 논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모든 생태계는 야육강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렇다기보단
입장이 인간 입장에서 생각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모든 생물 다른 생물 입장 다 생각하면 사실 인간 죽는 게 맞지. 네, 그쵸. 사실 그렇잖아요. 저 뭐야 울트론이 그러잖아요. 야, 뭐 우리가 여기 좀 잘 살게 해줘.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가 죽어야겠다. 얘기를 울트론 하는데, 타노스 론에 의하면. 그렇죠. 예. 그쵸. 그런 거 봐서는 결국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적당선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적당한 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마 독재자 비판하지만 인간이 사실 지구적 입장으로 볼 때는 독재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최상위 포식자로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이른바 좀 역겨운 면인데 이제 뭐 인간이다 보니 인간 입장대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지긴 하죠. 안 보이게 하죠. 지금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최재천 유튜브인데 최재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자연에 침범해놓고 자연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냐? 우리가 탄소 침범하자면 배출 우리가 해놓고 탄소 때문에 지구가 이상한 걸 지구 탓하는 건 이상하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을 탄압하는 존재가 인간인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존재가 인류를 짓밟고 있다면은 적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뭐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쪽이랑 싸우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인간에게는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다른 인간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작품도 생각해 보면은 외계인이랑 싸우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인간끼리 싸우는 거죠. 인간끼리 싸워요. 요즘에 좀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죠. 아바타도 이제 나비족이 돼서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예. 결국 인간 얘기니까 나비족. 예. 그리고 뭐 인간이 제일 나쁘다. 예. 그러니까 난 타 존재에 견제받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오만에 빠지는 거는 정말 위협적인 다른 세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면 정말 한 단계 더 진화한 인류가 되긴 하겠죠. 저는 되게 고생했어요. 약간 이게 인종 문제 막 그 외계 생명체와의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현실에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면은 저는 인종 문제, 계층 문제 이런 거 계층보다 우리나라는 사실 인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종 문제의 결이 사실 외계 생명체와의 갈등의 결과에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나와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모든 이야기 그 이종이라는 거 자체가 인종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현재는 저희가 붙어 있는 게 인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다른 뭐 코끼리하고 소통할 일은 없잖아요. 예. 뭐 사육사분들은 소통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교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다른 뭐랄까 인종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좀 섞여갖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우리는 당장 뭐 조선족 같은 경우는 우리 동포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노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기에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종이 많이 안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 드러나는 거라고 보고 미국에서 계속 PC주의하면서 이렇게 주인공들의 인종을 바꿔서 계속 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다고 욕하는 것도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PC를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그건 이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나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쾌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인종적인 배려를 하는 데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맞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걸 왜 굳이 바꿔서 불편하게 그렇죠. 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백인의 마음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설하거든요. 네. PC 막 너무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백인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우세기 때문에 그 우세한다는 입장에서 몰입을 하고 있어서 PC가 불쾌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뭐 PC 얘기를 굳이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이 다른 어떤 생명체들과 실제적으로 완벽한 소통을 하고 이해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동등한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동물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는 동물이 어쨌든 우리 안에 갇혀 있고 말 잘 들으니까. 나를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게 키워왔고 나를 해치지 않는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열 관계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육사인 내가 너한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으니까 동물이 함부로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관계 안에서의 평화잖아요. 네. 우열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평화인데, 그래서 평화롭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인종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열이 달라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등한,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과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죠. 저는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인종은 사실 색만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갑자기 말을 해. 친구 먹자고 막 그래. 네, 친구 먹자야. 다음 주부터 나한테 용돈 상납해라 그래요. 말이 안 못한다 되지.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인간끼리도 이러한데 네. 종이 다르면 오죽하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저는 어쨌든 인종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년쯤 지나서 혼혈이 정말 더 많아지면 그때서야 사라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한 100년까지는 아니고 한 2, 30년? 그건 더 가죠. 왜냐면 지금 그 뭐랄까 다문화 가정 애들이 성인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4, 50 되면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상으로 그냥 혼혈인 분들이 우위에 가야 이제 그 생각, 어떤 인종 간의 격차가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종 간의 격차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효용이 너무 떨어질 때까지 가야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그 얘기하거든요. 그 베트남이나 뭐 이쪽에 많이 혼혈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3개국을 한대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해결되겠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고 생각하고 생각이 거기에 따라갈 뿐이라는 생각이 계급의 변화로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기보다는 생각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마지막에 또 인종 문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결론 내보자면 저는 뭐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를 많이 던질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물고 늘어뜨려서 약간 오락적인 재미를 추구하고 그 결말로 가서 그냥 뭐 용두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용두사미의 향은 낫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빌바오님의 생각보다는 좀 더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유쾌하게 재밌게 봤다. 예,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는데 뭐 메시지 면에서 충분히 던질 거 던졌고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리고 이게 1,400억짜리 영화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흥행이 안 되니까. 네. 또 오락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뭐 저는 오락적으로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쉽지 않죠. 그 메시지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게 봉준호라서야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만큼 매번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았다. 2번 봤으면서 봐도 정확하게 1.5번 보셨죠? 네. 1시간 전. 한 두 번째 볼 때 너무 졸려갖고. 그래. 영화가 졸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졸려서. 예.
뭐 영화관에서 자는 게 뭐 죄도 아닌데. 예, 영화라는 건 새로운 세계와 저를 만나게 하는 거고. 저는 영화 보는 걸 하나의 꿈꾸기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영화 보면서 잤다는 건 사실 영화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영화에서 자는 건 자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다음 작품 뭐 할래요? 4월달에. 4월달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빌바오님이 극혐하시는 일본 영화로. 극혐까지는 아니고 그냥 굳이 안 본다. 근데 어, 누가 하자고 하면 봅니다. 네. 네. 일본 영화 안 한지 좀 된 것 같아서. 백엔의 하면 살인이 마지막인가요? 그거 뒤에 해낸 것 같은데. 그거 하셨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시냐고. 드라이브 마이 카도 있습니다. 네. 그게 1년이 넘었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일본 영화죠. 할 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얘기를 해봐요, 제목에. 개봉하는 거 하나 있던데 일본 영화. 극장까지 가셔서 일본 영화 보십니까? 그러고 싶진 않은데. OTT에 있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심은경 나오는 일본 영화 재밌나요? 신문 기사? 신문 기자? 네, 재밌어요. 안 봤습니다. 라스트 마일을 볼까 해서 라스트 마일. 그거 무슨 내용이야? 이거 약간 추리. 그래? 신문 기자 하면 안 될까요? 신문 기자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본 뭐 영화 상 많이 받지 않았나? 연기상을 받아가지고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에필로그 형식으로. 티빙에 있네. 티빙 알아세요? 해요. 이거 할까요 그러면? 가벼운 거 했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거? 네. 뭐 어떤 거요? 쉐리 댄스 이런 거요? 그런 거 좋고요. 그거 아시죠? 실종. 실종? 예. 처음 듣는데. 그 마더 조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래요? 예. 한국 영화? 일본 영화. 그러니까 봉준호 마더의 조 감독이 있던 그 마치야마 신조인가 그 사람이 가타야마 신조. 가타야마 신조. 일본인데 그 조 감독을 했어요? 예. 재밌습니다 그거. 이거 하죠 그러면. 예, 그거 진짜 재밌어요. 합시다 우리. 오케이. 네. 마치겠습니다. 쳐주세요.